피보다 진한 25년의 사랑. 프롤로그 25년 만에 재회. 민수야, 그거 알아? 준호. 내 핏줄 아닐 수도 있어. 25년 만에 나타난 전처가 죽어가는 얼굴로 내뱉은 이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준호는 내 아들이야. 그걸로 끝이야. 제 이름은 김민수, 55세. 바람난 아내에게 버림받고 악착같이 살아 연매출 100억 정밀부품 공장 사장이 된 남자. 그리고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의사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보다 무서운 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막지옥에서 보낸 한철. 25년 전 1999년 겨울. 그때 전 정말이지 답 없는 놈이었습니다. IMF 한파의 사업은 쫄딱 망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죠. 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하나씩 다 떼어가더군요. 그래도 전 버텼습니다. 5살 난 아들 준호와 아내 수정이가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아빠가 곧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응, 아빠 최고. 통통한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던 아들 준호. 그 웃음이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달랐습니다. 야, 김민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우리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꼴이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공사판에서 더 일하고. 닥쳐. 꼴도 보기 싫어.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내 인생 이러지 않았어. 그녀는 매일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하루는 아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 구두가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구두. 제가 평생 신어본 적 없는 그런 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제 아내가 23,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대학생 놈과 침대에 누워있는 걸. 아, 너 뭐 하는 거야?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왔습니다. 수정이는 옷을 추스르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해. 이 사람 너보다 훨씬 비전 있어. 서울대생이고 아버지가 건설회사 하시대. 미쳤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준호는 5살짜리 애는 어떡하고. 내가 키워. 난 내 인생 찾을 거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이 가난뱅이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망해. 그 젊은 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수정이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포기하세요. 인생 낙오자가 되신 건 안타깝지만 이 새끼가.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사판에서 망가진 몸으로 젊은 놈을 이길 수 없었죠. 한 대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아빠. 자다가 깬 준호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저를 감싸며 울부짖더군요. 아빠 때리지 마. 우리 아빠 때리지 마. 수정이가 준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야, 엄마 따라가자.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싫어. 나 아빠랑 있을 거야. 엄마가. 엄만 아빠. 5살짜리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수정이는 준호를 뿌리치고 그 젊은 놈이 모는 벤치에 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그날 밤 텅 빈 방에서 울먹이는 준호를 끌어안고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한다. 그리고 내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잘나게 키운다.
내가 버린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지 죽어서라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막 악착같이, 더 악착같이. 2000년, 2010년 지옥훈련소. 엄마 없는 아이를 키우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 밥 해먹이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공사판 가서 12시간 일하고 대리운전하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잠드는 살. 하루는 준호가 유치원 현장 학습비가 필요하다고 쪽지를 들고 왔습니다. 5만 원. 그날 제 통장엔 3만 2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이번엔. 아빠 괜찮아. 나 현장 학습 안 가도 돼. 선생님한테 배 아프다고 할게. 6살짜리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훔쳤습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범죄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못 본 척 해줬죠. 준호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 맛있어. 역시 아빠 라면이 제일 맛있어.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하지만 그런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공사판에서 만난 선배가 정밀부품 하청 일을 소개해 준 겁니다. 밤새 기계 앞에서 미세한 부품을 깎는 일이었죠. 손가락이 닳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돈이 됐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니 작은 하청 공장을 인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은행 대출 거절당하고 사채까지 끌었었죠. 사장님, 이 이자로 못 갚으시면 공장 날아갑니다. 알아요. 각오하고 시작했으니까. 준호는 그새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3개씩 다니는데 준호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준호야 학원. 아빠, 나 혼자 공부 잘해. 걱정 마. 나중에 의사 돼서 아빠한테 용돈 많이 드릴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서 그날 밤 새벽까지 공장에서 기계를 돌렸습니다. 2010년, 2015년 역전의 시작. 드디어 공장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대기업 납품도 따냈죠. 준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영재라고 난리였죠. 아버지, 저 의대 갈게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니다,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는 이제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고치는 거 멋있잖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드디어 서울대 의대 합격. 합격증을 들고 온 아들을 끌어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부자가 해냈어. 2015년, 2024년 완성. 준호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국내 최고 대학병원 외과 교수가 됐죠. 저도 공장을 키워 직원 10명, 연매출 100억 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교수 승진했어요.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잘난 거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100% 아버지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아버지. 번듯한 의사 가운을 입은 32살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아니 엄마 없어서 더 단단하게 자란 제 아들. 이제 우리 부자에게 불행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산막 불청객의 등장.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오후. 사장님, 로비에 누가 사장님 찾아왔는데요. 약속 없으신 분 같은데. 누군데? 여자분인데. 많이 아파 보이세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구석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초라한 남색 점퍼, 떡진 머리,
깡마른 몸에 누렇게 뜬 얼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들과 저를 버리고 도망친 전처. 이수정, 민수야. 목소리도 변했더군요. 술에 절은 듯 쉰 목소리. 누구시죠?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죠. 제발, 얘기 좀 들어줘. 나 죽어가고 있어.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회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줘, 민수야. 무슨 소리야? 나 가남이야. 말기. 이식 안 받으면 6개월도 못 산대. 기가 차더군요. 2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까? 그래서 나한테 왜 온 거야? 돈? 그것도 아니면 간? 준호 말이야. 의사라며? 의사면 가족 간 이식해줄 수 있잖아. 엄마 살리라고 해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나 준호 낳은 엄마잖아. 준호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부탁할게. 제발. 미친년.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5살짜리 애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25년 동안 생일 한 번, 전화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엄마, 간 내놓으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내가 젊었고 철이 없었고. 닥쳐. 변명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 넌 그냥 나쁜 년이야. 끝이야. 이제 썩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비실에 전화를 걸려는데 그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내 말 좀 들어봐. 할 말 없어. 준호, 내 아들 아닐 수도 있어.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때 말이야. 나 그 남자랑 이미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시기가 겹쳐서. 준호가 누구 아들인지 사실 나도 몰라.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해봐. 만약 내 아들 아니면 그땐 준호가 내 말 들을 거 아니야? 엄마 살리라고 하면.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발. 나 죽기 싫어. 나 아직 살고 싶어. 55살밖에 안 됐어.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아니 공포였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준호가 제 핏줄이 아니라면 25년을 함께한 게 거짓이 되는 건가? 아니, 잠깐. 진정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수정. 응? 내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뭐?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밤새 기저귀 갈았고 아플 때 업어서 병원 갔고 학교 운동회 때 김밥 싸줬고 대학 합격하고 같이 울었어. 그런 건 유전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25년을 함께 울고 웃었는데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 가슴으로 낳았고 내 땀으로 키웠어. 100% 김민수 아들이야. 민수야.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마. 준호 앞에 나타나서 그 더러운 입 놀리면 그땐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가. 민수야. 나가라고. 다신 나타나지 마. 저는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 건물 밖으로 내보냈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준호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관없어.
준호는 내 아들이야. 그걸로 끝이야. 친자 확인?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준호는 제 아들이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제 아들이니까. 사막 들킨 비밀. 일주일 후, 그날 이후로 전처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되지 않더군요. 금요일 저녁 준호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자가 함께 고깃집에 가는 날이었죠. 아버지, 여기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의사라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아들. 요즘 수술 많다며?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 병원에 한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제 엄마래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5살 때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저보고 간 이식 수술해달래요. 자기 엄마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그 여자 말 듣지 마. 그 여자는 아버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다 알아요. 25년 전에 아버지랑 저버리고 도망간 거. 그 뒤로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렸어요. 넌 엄마 없는 애라고. 그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고 하셨지만 저도 크면서 다 알게 됐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기록 찾아보니까 제 출생증명서에 이수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이혼했다는 것도 없고. 미안하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준호가 고기를 구워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뭐가?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낯선 아줌마 한 분이 와서 억지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 전 엄마라는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대요. 시기가 겹쳐서 확실하지 않다고.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준호야, 아버지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제가 정말 아버지 피를 받은 아들인지. 아니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왜요? 넌 내 아들이니까. 그걸로 끝이야. 하지만 아버지, 준호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봤죠. 미안. 아빠가 흥분했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내가 누구 씨를 받았든 상관없어. 넌 아빠가 25년 키운 아들이야. 그게 전부야. 아버지, 친자 확인 같은 거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준호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싫다면 안 할게요. 고맙다. 대신에, 응? 저 그 여자 간 이식 수술 해주려고요. 뭐? 이번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죠. 저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럼, 그래도 저 의사예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제 일이에요. 준호야. 그리고 솔직히 측은하더라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남자 따라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사기당해서 돈 다 날리고 알코올 중독에 가난 말기까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그건 자업자득이지. 맞아요.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그래도 죽게 놔두긴 좀 그래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여자 수술해 주는 게 아버지한테 상처가 된다면 안 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준호야.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면 한 번만 봐주고 싶어요. 그 뒤로 다신 안 만날 거예요. 의사로서 환자 하나 수술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들. 이렇게 착하고 의젓하게 자라준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친자 확인은 절대 하지 마. 약속해.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준호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 아이도 궁금한 겁니다. 자기가 정말 제 핏줄인지 오막 교차되는 운명. 한 달 후, 준호는 약속대로 이수정에 간 이식 수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물론 돈은 제가 냈죠.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음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수술 전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죠. 준호가 수정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 들어가세요. 제가 직접 집도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수정이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황달기가 온 얼굴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죠. 다만 수술 후에는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 준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냥 환자 한 분을 살린 것뿐이에요. 알았어. 그래도 고마워. 가족 간 이식이니까 혈액형이랑 조직 적합성 검사했는데 다행히 잘 맞더라고요. 그 말에 수정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와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버린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준호가 알아서 잘 자란 거야. 그래도 고마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생각했죠. 이제 끝이다. 내일 수술만 끝나면 저 여자와는 영영 인연이 끊기는 거야. 준호도 의사로서 할 일 다 했으니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막금이 간 진실. 수술 당일 12시간짜리 대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오후 9시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준호가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고생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이에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돼요. 그래. 다행이다.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준호가 사라진 후 저는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이세요? 아, 네. 뭐? 환자분 회복실로 옮겼어요. 혈액 검사 결과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특이한 거요? 조직 적합성 검사하면서 DNA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기증자분이랑 수혜자분이 모자 관계가 맞긴 한데 기증자분 혈액형이 특이해요. 혈액형이요? RH-AB형이에요. 한국인 중에 0.03%밖에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왜요? 아, 별건 아니고요. 그냥 희귀해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수술엔 문제 없어요. 간호사가 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RH-AB형. 저는 O형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유전 법칙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 설마 하니.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샤워를 마친 준호가 서 있었는데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저 친자 확인했어요. 뭐? 수술 전에 조직 적합성 검사하잖아요. 그때 DNA 샘플이 나오니까 제가 몰래 아버지 DNA랑 대조해 봤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그랬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궁금했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지.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저 아버지 친아들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DNA 일치율이 0%예요. 유전적으로 아버지와 저는 남남이에요.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 남자 아들이에요. 엄마가 바람피운 그 남자. 준호야. 25년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핏줄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32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그래. 드디어 알게 됐구나. 이제 말할 수 있겠어. 칠막 피보다 진한 것. 저는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준호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응, 알아. 네, 아빠도 사실 알고 있었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25년 전부터 의심했어. 내 엄마가 나랑 만나기 전에 남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결혼했어. 그럼 혹시 내가 그 남자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아빠도 생각했어.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친자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할 필요 없었으니까. 무슨, 준호야. 저는 아들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빠가 물어볼게. 지금 DNA 검사 결과 나왔잖아. 넌 아빠 핏줄 아니래. 네.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네 아빠 아니야? 그게 25년 동안 함께 울고 웃은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됐어. 넌 아빠 아들이야. 아버지, 아빠가 말했잖아. 아버지는 정자를 준 사람이 아니라 삶을 준 사람이라고.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널 아들이라고 믿었어. 기저귀 갈 때, 밤새 열재며 간호할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버지,
중학교 입학식 날 비가 와서 우산같이 쓰고 걸어갔지? 고등학교 때 수능 전날 밤 손잡고 기도했지? 네, 기억나요. 대학 합격증 들고 와서 같이 울었지? 의사가운 처음 입었을 때 아빠가 사진 찍어줬지? 네, 그 모든 순간에 아빠는 널 100%내 아들이라고 믿었어. DNA 따위 필요 없었어. 준호가 와락 저한테 안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응, 아빠 여기 있어. 전 어떡해요. 전 아버지 피도 안 받은 놈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진짜 고백할게. 네, 사실 아빠도 무서웠어. 25년 동안 계속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응. 혹시 넌 아빠 친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그럼 너도 아빠 떠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에 밤마다 잠 못 잤어. 아버지. 그래서 절대 친자 확인 안 하려고 했어. 결과가 나오는 게 무서웠거든. 준호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 나왔잖아요. 전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맞아. DNA로는 남남이래. 그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준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딱 잘라 말할게. 네. 넌 100% 김민수 아들이야. DNA는 0%지만 아빠 마음속에선 200%야. 아버지, 혈액형? 유전자? 그 딸이 뭐가 중요해. 아빠는 내 맨날 케이크가 제일 맛있었고 내 첫 번째 시험 점수 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 준호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널 내 아들이라고 믿고 살 거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정말 저 같은 놈이 아버지의 아들이어도 돼요? 당연하지. 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신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찾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25년의 시간. 그게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팔막 마지막 인사. 일주일 후, 이수정은 수술 후 안정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퇴원 날, 저와 준호가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수정이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고, 이제 퇴원하신다고요?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죽었어. 천만에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준호야. 수정이가 입을 열려다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서로 할 말 없잖아요. 그래. 미안해. 수정이가 가방을 챙기는데 갑자기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제 친아버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수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냐? 네. 죽었어. 10년 전에. 어떻게요? 교통사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전봇대 들이받았대.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인생 망쳤어.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다른 데서 또 사기쳤다가 걸려서 감옥 갔고 나오자마자 술독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됐어. 그렇군요. 넌 그 사람 안 닮아서 다행이야. 넌 민수를 닮았어. 수정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래서 다행이야. 이제 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는데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뭐?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아들 친자식 아닌 거 알면서도 저렇게 키웠잖아. 어떻게 알았어? 간호사한테 들었어. 너 O형이고 준호 AB형이라며. 그럼 친자식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사랑해주는 거 보면 넌 진짜 훌륭한 아버지야.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나는 못했어. 나는 내 친자식인데도 버렸잖아. 넌 친자식도 아닌데 평생을 바쳤고. 수정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년이었어. 알아. 넌 나쁜 년이야.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마. 넌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야 돼. 알아. 하지만 저는 수정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가 내 목숨 살려준 거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 술 끊고 제정신 차리고. 그래.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다신 나타나지 마. 준호 앞에도.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준호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속이 후련해요. 그래. 네. 의사로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아버지. 응?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 아들로 살게요. DNA 따위 상관없어요. 제 아버지는 김민수 한 분뿐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평생. 우리는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에필로그 피보다 진한 것. 6개월 후 준호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병원 소아과 의사와 사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제 장인어른 되실 분 소개할게요. 그래, 반갑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점잖고 따뜻한 분이었죠. 준호 군은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버님이 잘 키우셨어요. 아닙니다. 얘가 알아서 잘 컸습니다. 준호 군한테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신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준호 오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글쎄,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아빠 속 한 번 안 썩인 효자였지. 에이, 아버지도 저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잖아요. 그랬나? 아빠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어울려요? 응, 잘 어울린다. 아버지, 왜? 제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제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빠도 내가 아들이어서 자랑스럽다. 비록 DNA는 안 맞지만. 그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네. 전 아버지 가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요. 맞아. 넌 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넌 나의 삶이자 구원이야. 고맙다. 준호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식장 밖에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준호가 걸어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 자, 가자. 신부가 기다려. 네. 같이 가요, 아버지. 우리는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25년 전 아내가 도망가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준호를 버렸다면 오늘 이 행복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버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호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핏줄이 아니어도 DNA가 안 맞아도 준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제 아들일 겁니다. 마지막 장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 김민수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엄마가 떠났을 때 5살이었던 저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갈 때, 의사 될 때, 오늘 결혼할 때까지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압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아버지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DNA가 0%라도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200% 제 아버지입니다.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 아들이 되어줘서. 식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클로징 멘트.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5년을 바쳐 증명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DNA가 뭡니까? 유전자가 뭡니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준호는 제 핏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피는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빠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D. 아버지는 정자를 준 사람이 아니라 삶을 준 사람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민수 아버지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